유튜브로 보는 서영석의 더 비평, 정치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서영석의 더 비평, 서영석 인사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교통방송 TBS의 출연금을 100억 원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375억 원입니다. TBS 전체 예산의 73%에 달하는 액수죠. 이 중에 100억 원 정도를 깎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TBS로서는 비상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의회의 110석 가운데 99석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삭감된 예산안의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라는 건데요.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TBS뿐만이 아니고요. 솔직히 연합뉴스 TV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편향되었다는 그런 지적 많았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편향됐죠. 그래도 정부에서 연합뉴스의 예산을 깎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수구 보수 정권이 갖고 있는 전매 특허 예산 깎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데일리 스프라이즈 하면서 결국 문 닫았던 이유는 이명박이가 집권하면서 광고가 완전히 끊기면서 문 닫았습니다. 이 사실 오세훈의 이런 행패 만행은 만약에 수구 보수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언론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건데요. 언론에 대한 자유를 주는 정권, 언론의 자유를 교묘하게 억압하는 정권, 어느 정권이 옳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기의 윤석열, 그가 살 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뭐 전두환 옹호 발언이라든지 개사과 소동이라든지 이런 걸 의식한 듯 제가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지 넉 달이 됐다. 미지의 길을 가다 보니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했다. 신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샘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정치의 경륜은 밤샘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어떻든 이런 대국민 지지 호소문을 발표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지지율 하락이죠. 최근의 지표들을 보면은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이기기는커녕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 그런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한국갤럽이 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 홍준표는 41.9대 39.3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기록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에서는 45.8대 35.7%로 그야말로 오차범위 밖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윤석열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광주 전라의 여론조사입니다. 광주 전라에서 이재명 후보는 73.8%를 기록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9.9%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두환 발언 개사가 논란의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더 급한 것은 곧 치러질 국민의힘 대선 경선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홍준표가 1위를 했습니다. 홍준표가 30.7%로 1위를 하고요. 윤석열은 25.1%로 2위를 했습니다. 유승민, 원희룡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경쟁력도 이런 식으로 점차 홍준표에게 뒤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윤석열로 하여금 이번 대국민 지지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윤석열의 이런 시도가 성공할 것이냐? 그가 이른바 정상화, 대한민국 정상화 과제로 내세운 세 가지를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 가장 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을 혁신하여 품넓은 국민정당, 유연한 보수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다. 저 윤석열을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의 도구로 써달라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를 누르고 자신을 뽑아달라 그런 지지의 다름이 아닌데요. 윤석열이 진정으로 살 길은 차차기 전략으로 나가야 돼요. 이번 대선은 박근혜 후유증에 의해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은 당연했고요. 2022년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아까 자기 자신이 얘기했다시피 겨우 4개월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설사 홍준표에게 밀리더라도 이번에는 안 되면 다음 이라는 전략으로 차근차근 정치를 배워나간다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 준비도 해야 되고요. 낙선 이후를 노리는 전략이 윤석열이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차차기를 노리는 전략 문재인은 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에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을 노리는 전략으로 나와서 훌륭하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는 못했어요. 차차기 전략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이재명도 차차기 전략으로 2017년에 싸워서 이번에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쟁취해낸 겁니다. 윤석열도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차차기 전략을 노리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